제1장 도입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 통의 전화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검사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실제로 대한민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76세 어르신이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장천공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있으니까 꼼꼼히 검사받아야지 라는 마음 하나로 병원을 찾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얇아지고 장기는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며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40대, 50대와 똑같은 검진 리스트를 들고 병원에 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가 넘으면 절대 무작정 받아서는 안 되는 건강검진 5가지. 이건 의사들조차 자기 부모님께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입니다. 제2장 배경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한국은 세계에서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종합건강검진 패키지까지 더하면 한 해에 수천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제도 덕분에 수많은 암이 조기에 발견되고 많은 생명이 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용히 묻혀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해외 유수 의학 저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부 선별검사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다.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 캐나다 예방의학 태스크포스, 그리고 대한노인의학회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병원은 검진 사업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 하나에 50만원에서 200만원. 고령 환자분일수록 꼼꼼하게 옵션을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녀들의 효심입니다. 부모님께 좋은 검진 선물하자 라는 마음이 오히려 위험한 검사를 권유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는 검사를 안 받는 것은 곧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의학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제3장 전개 첫 번째, 절대 무작정 받지 마세요. 위험한 검진 1번과 2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 조심해야 할 건강검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 정기 검진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50대, 60대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76세에서 85세 사이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며 8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장벽이 얇아집니다. 내시경 기구가 장벽을 뚫는 천공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아집니다. 또한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고령자는 지혈이 잘 되지 않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 전장을 비우기 위해 먹는 장 세정제도 문제입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다 오히려 입원하게 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배변 습관의 변화 등 구체적인 증상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그저 5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SA 검사를 통한 전립선암 선별 검진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검사 중 하나가 바로 혈액으로 하는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검사의 위양성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인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비대증이나 염증만으로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단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진 환자와 가족은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직장을 통해 바늘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인데 고령자에게는 감염, 출혈, 폐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암이 발견되더라도 70대 후반 이상의 전립선암은 대부분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의학적으로 그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요실금, 성기능 장애, 전신 쇠약 등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70세 이상 남성에게 PSA 기반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검사 하나가 불필요한 치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의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진단의 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전개 두 번째, 이것도 조심하세요. 위험한 검진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반복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선별 검진입니다. 폐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래서 저선량 CT, 즉 방사선량을 낮춘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폐암을 조기에 잡아내자는 검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세에서 74세 사이에는 매우 효과적인 검사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8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선량이라고 하지만 방사선은 방사선입니다. 매년 반복하면 누적 방사선량이 쌓입니다. 그리고 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추적 검사, 조직 검사, 때로는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고령자에게 폐 조직 검사나 흉부 수술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수술은 합병증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또한 저선량 CT는 가짜 경보가 잦습니다. 폐에서 발견되는 작은 결절의 대부분은 암이 아닌 양성 결절입니다. 하지만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불안은 어르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정기 검진입니다. 이건 여성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유방암 조기 검진은 4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생존율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그러나 75세가 넘으면 유방 촬영술의 이득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령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유방암 중 상당수는 극히 천천히 자라는 이른바 거북이 암입니다. 10년, 15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먼저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방 촬영에서 의심소견이 나오면 조직 검사로 이어지고 암 확진이 나오면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고된 치료 과정이 시작됩니다. 80세가 넘은 분이 전신 마취 수술을 받고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구토하고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 이것이 정말로 그분의 삶을 지켜주는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꼴밀도 검사 후 무분별한 골다공증 약물 치료입니다. 꼴밀도 검사 자체는 방사선량도 매우 낮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문제는 검사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골밀도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은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뼈가 비정상적으로 부러지는 비전형 대퇴골골절을 유발할 수 있고 턱뼈 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절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낙상을 방지하는 환경 개선, 근력 운동, 비타민 D와 칼슘 보충 등 생활 속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제오장 위기, 그래도 검사를 안 받으면 불안한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검사도 받지 말라는 거야?
검사를 안 받다가 암이 커지면 어떡해? 의사한테 검사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던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암이 무섭고 병이 두렵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더 깊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다 받자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검사의 이득과 위험을 반드시 저울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으러 온 50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셨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딸은 가장 비싼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CT 검사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가족 모두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를 받았고 검사 과정에서 기흉, 즉 폐에 구멍이 생기는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2주간 입원하셨고 입원 중에 폐렴까지 겹쳐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결절은 결국 양성, 암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어머니가 검사를 받은 것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겁니다. 딸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한다고 한 건데 제가 엄마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제육장 반전. 진짜 의사들은 자기 부모님께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의사들이 자기 부모님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80세이신 어머니께 종합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 혈액검사, 혈압, 혈당 체크,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검사를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검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환자를 보아온 의사이기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검사 자체가 가진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과잉 진단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그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도 이 흐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쿠징 와이즐리라는 캠페인을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의학회가 참여하는 범국제적 의료 캠페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더 많은 검사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현명하게 선택하라. 여러분,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병이 아니라 병을 찾겠다는 과도한 집착이 만들어낸 의료의 역습이었던 겁니다. 제7장 해결.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기저질환, 현재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기대 여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받아서 무언가 발견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치료를 받았을 때 삶의 질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빠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검사는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증상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검사를 점검하세요. 원래 2년마다 받으니까, 다들 받으니까 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70대 이후에는 그 관행을 한번 멈추고 주치의와 함께 검진 항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시력과 청력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낙상 위험 평가. 이런 것들이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진입니다. 셋째, 증상이 있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무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선별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거나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겼거나 기침이 몇 주째 낫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별 검사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검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5세든 85세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자녀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 검진을 선물하실 때 가장 비싼 패키지가 곧 가장 좋은 검진이라는 공식을 한 번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패키지에는 고가의 영상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이 고령의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제8장 마무리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꽤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70대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 PSA 전립선암 검사, 저선양 CT 폐암 검진, 유방 촬영술, 꼴밀도 검사 후 무분별한 약물 치료. 이 5가지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득보다 해가 클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검진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 집착해왔습니다. 수치가 정상인지, 결절이 있는지, 암 표지자가 몇인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게 밥을 드셨는지, 손주와 산책하며 웃으셨는지, 밤에 편안히 주무셨는지.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70대, 80대의 삶은 검사 결과표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가 그 소중한 하루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